HTML 태그들의 종류는 딱 두 개로 나뉩니다. 그걸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 뭐 링크, 이미지, 테이블 그런 순서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는 크게 블록 레벨의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레벨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블록과 인라인 요소는 우리가 은연중에 일단은 써봤었습니다. 자, 블록 레벨의 태그들은 자,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제목 봤거든요.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요. 여기 우리가 중요한 제목 2, 3, 4 해서 브라우저 화면에 좀 전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제목들이. 자, 전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좀 크게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개발자 도구 좀 열어보시겠습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가장 중요한 제목에서 마우스 우클릭해보고 검사 눌러볼게요. 자, 저 개발자 도구에서 H1 여기 지금 엘리먼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먼트 부분에서 마우스를 이 H1 요소에다가 살짝 올려보세요. 그러면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는 게 이 태그, 이 요소가 가지고 있는 크기예요. 우리는 지금 CSS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아직 안 배웠고 적용도 안 했어요. CSS가 모양을 담당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양을 담당하는 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그 요소의 크기예요. 우린 얘한테 크기를 준 적이 없습니다. 크기를 안 줘도, 크기를 준 적이 없어도 브라우저에 이런 식으로 한 블럭을, 가로에 한 블럭을 모두 차지하는 태그들을 다 블록 요소라고 해요. 블록 레벨의 요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쓴 제목 태그들은 다 블록 레벨의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인라인 레벨의 요소는 뭐가 있냐? 내용의 구분선을 넣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요거는 별도의 문서를 만들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Save as 해서 03번 블록 레벨 HTML이라고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s입니다. save as, 파일 이름은 블록의 레벨이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03번 블록 레벨이라고 했어요. 자, 블록 레벨에서 제목들은 다 블록 레벨이었고요. 대표적인 블록 레벨을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R, 내용의 구분선 넣어줬고요. P태그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문장을 넣을 거예요. P태그는 문장을 문장을 담는 태그입니다. 근데 문장에 뭘 넣을지 마땅한 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더미 텍스트예요. 더미 텍스트는 보통 로렘으로 시작을 합니다. LOREM 해서 탭 눌러볼게요. LOREM LO까지만 해도 되겠구나. L까지 하면 안 되겠고요. LO까지만 해도 나오겠네. LO만 입력하고 키보드에 탭을 눌러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Alt Z에서 줄넘기 좀 했습니다. 더미 텍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더미 텍스트라고 해요. 더미 텍스트는 여러분이 디자인할 때도 코딩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포토샵이나 또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디자인 프로그램들도 더미 텍스트를 기본적으로 생성해주는 메뉴가 기능이 있습니다. 사이트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ipsum.com 앞에 L이에요. ipsum.com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사이트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지금 빌려 쓴 게 저 로렘 입섬이고요. 로렘 입섬은 지금 여기 설명에 있는 것처럼 Simple Dummy Text of Printing and Typesetting Industry라고 해서 해당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의미 없는 텍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할 때 보통 디자인 툴이 더미 텍스트를 지원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입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했고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Open with Live Server, Open with Live Server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파일명은 03번의 블록 레벨을 보고 있어요. 03번의 블록 레벨을 보면, 자, p태그에서도요, 우리가 지금 작성한 p태그도 마우스 우클릭 검사해서 p태그도 마우스 우클릭 검사한 다음에 p에다가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이렇게 지금 브라우저의 한 너비를 다 차지하고 있는 얘도 대표적인 블록 레벨의 태그입니다. 블록 레벨 요소예요. 글씨가 길어서 그런 거 아니냐? 길어할 거면 줄여볼게요. 글씨를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쳐도 그러면 한 블록을 다 쓸 거냐? 블록 요소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줄여봤고요. 마우스 올려보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면 얘가 한 블록을 다 차지합니다. 자, 얘들이 대표적인 위에 것들이 대표적인 블록 레벨의 요소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아직 안 배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 제목과 그리고 p태그 정도만 언급을 해봤습니다. 진도가 나가면서 계속해서 구분을 해드리도록 하죠. HR 내용의 구분선 넣고요. 이번엔 부재 인라인 요소를 설명해 볼게요. 인라인 레벨의 요소, 인라인 요소라고 해봤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라인 요소들은 뭐가 있냐면 링크, 아직 우리 안 배웠지만 링크를 한번 넣어 볼게요. A 태그, A 태그는 집중해서 거의 한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다시 할 거예요. 지금은 간단하게 이런 게 링크가 걸리는 거구나 라는 것 정도만 보기 위해서 A 태그하고 탭 눌러볼게요. 다음 해봅시다. 다음 사이트. 여기 href이라는 속성의 값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주소의 절대 주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입력을 해봐 주십시오. 자, 이거를 여러 개 만들어 볼게요. 얘를 복사해서 땡땡 Shift Alt 방향키 아래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Shift Alt 방향키 아래에서 복사해서 링크를 3개 만들었어요. 자, 브라우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라이브 서버로 보니까 별도로 새로 고침하지 않고도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네, 확인을 해보면 지금 위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태그들하고 달리 얘들은 글씨가 짧아도 한 블럭을 이런 식으로 다 쓰고 있었지만 인라인 요소는 이런 식으로 가로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글씨를 우리가 메모장 어디 갔어? 네. 글씨를 우리가 입력을 하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면 텍스트들이 기본적으로 가로로 배열되는 거하고 똑같이 얘들을 나중에는 지금은 큰 의미는 설명할 수 없지만 얘가 글씨처럼 옆으로 나열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이 이렇게 엔터를 하고 수십 개의 엔터가 있든 공백이 여러 개 있어도 아까 우리가 HTML 규칙에서 공백 하나 이상의 공백은 다 무시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장하고 보면 똑같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에서는 바뀌는 게 없어요. 이것들이 대표적인 인라인 요소고요. 또 볼게요. 내용의 구분선 하나 있고 대표적인 인라인 요소들에 또 뭐가 있냐면 스팬 태그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제 블록 요소와 인라인 요소의 특징을 보면서 바로 이어서 설명할 게 저 내용이긴 하지만 스팬 태그는 언제 쓰냐면 스팬 태그 자체적으로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스팬 태그는 의미가 없지만 인라인 요소 일부에서 뭔가 색깔이나 그런 것들을 바꿀 일이 있으면 스팬 태그로 구분을 하고 또는 다른 태그들을 그룹 지을 때도 사용을 한대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얘와 그대로 이 녀석의 카운터 파트는 누구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녀석인데 블록 요소가 있거든요. 네, div입니다. 넣어볼게요. 디비전 해서 div 태그가 있어요. 얘는
블록 요소들을 블록 요소 또는 인라인 요소들을 그룹으로 지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저것도 대표적인 블록 요소예요. 쟤도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우리가 작성한 P 태그니 H1이니 A 태그니 들은 다 이 컨텐츠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얘가 뭐다? 링크다 라는 의미인데 얘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대신 DIB로 묶어주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네이버에서 봤듯이 네이버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그룹화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것들을 요 너비에 가두려면 얘들을 감싸는 부모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부모한테다가 너의 너비는 1130이야. 그리고 너는 화면의 가운데 있어 라고 해서 얘들을 감싸는 부모 검사해봤고요. 이 H1이나 로고 에어리어나 지금 보시면 이 H1 태그 안에서도 얘를 또 서비스 에어리어도 있고 지금 보면 요 녀석 로고가 있고 얘도 있고 그리고 검색이 있고 이것들을 다 묶어줄 용도로 DIB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줄 용도로 태그들을 그룹 지을 때 DIB 또는 스팬 태그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얘도 대표적인 블록 요소들. 내가 얘한테 너비를 지정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의 한 블록을 다 쓰는 녀석들. 그것들이 다 블록 요소들이에요. 자, 지금 HTML 차원에서는 사실 블록 요소와 인라인 요소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얘들이 나중에 이제 모양을 잡아주는 CSS 파트로 가면 큰 의미가 생깁니다. 일단은 블록 레벨의 특징들을 조금 더 태그들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 좀 해볼게요. 블록 나중에는 PDF에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지금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블록 레벨의 엘리먼트 어디에서? W3 스쿨스에서 SCHOL 블록 레벨의 엘리먼트들은 뭐가 있나 한번 구글해서 보도록 하죠.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자, W3 스쿨스에서 Block and Inline Elemen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대표적인 블록 요소들이 쭉 나열되어 있네요. 여기 부분에 보면 검색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첫 번째 검색 결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여기 많이 쓰는 것만 다 있네 정말. 많이 쓰는 것들이 요 정도 있겠네요. 여기에서 조금 빈도가 낮은 거는 낮은 게 별로 없네. 캔버스 정도는 자바스크립트로 그림을 만드는 거라서 요건 조금 빈도가 낮고요. 나머지는 빈도가 대부분 다 비슷하게 많이 쓰는 태그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블록 요소예요. 인라인 레벨 요소들을 보면 그거보다 조금 더 많죠? 이것들은 얘들의 대부분의 특징을 보면 다 자잘자잘한 글씨 하나하나의 성격을 구분할 때 많이 쓰는 태그들이에요. 얘가 A 태그, 좀 전에 봤죠? 링크. 얘는 약어를 만드는 거. 이건 뭐 두껍게 나오게 하는 거. 얘는 써본 적이 없는데요. 모르겠고요. 코드의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거.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거 등등 해서 웹사이트에 필요한 태그들을 설명할 때 많이 쓰겠지만 우리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A 태그, span, input, label, 그리고 I 태그, B 두껍게 강조하는 태그들이고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올 블록 요소들입니다. 좀 전에 제목 봤고요. P 이제 리스트 같은 거 볼 겁니다. 테이블 볼 거고 섹셔닝 하는 거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큰 단위는 블록 요소, 인라인 요소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으면 인라인 요소들 중에서 일단 자잘한 것부터 먼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텍스트와 관련되어 있는